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방송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봇 산업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에 이어 로봇 산업, AI가 장착된 로봇 산업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은 무슨 이야기고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미국 정치 전문 매체죠 폴리티코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슬로우뉴스 이정환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민국의 기자들은 아침에 이 슬로우 뉴스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슬로우뉴스를 굉장히 많이 보죠. 네, 이정환 기자들, 뭐 PD들, 방송 작가들,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대통령실에서 열심히 본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트럼프 네. 대통령이 갑자기 네. 이 로봇에 관심을 갖고 로봇을 키우겠다라고 했다는데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뭔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끝내주는 경제를 계속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지만 판을 좀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AI 그 데이터 센터를 광범위하게 넓히는 프로젝트를 1월 21일에 집권하자마자 바로 진행을 했죠. 그리고 원자력 르네상스를 위한 행정명령이 5월 23일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AI 액션 플랜이 7월 23일 나왔고요. 모두 이게 글로벌 AI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에너지 산업 그리고 히토류 등등의 트럼프가 강한 욕심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와 제조업 그리고 AI 안보를 한꺼번에 잡는 산업 정책을 가져가는데 그 마지막 프로젝트로 지금 로봇 산업 그리고 미국의 로봇을 다시 위대하게 뭐라고 하냐 마르가라고 하지 않겠지만 네. 그런 의미로 이제 그 마가 프로젝트의 제조업 부흥의 프로젝트로 로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미국의 제조업의 위기를 그 피지컬 로봇, 피지컬 AI 로봇을 네. 통해 극복하겠다는 건데요. 네. 과연 이런 그 일하는 로봇을 만들게 되면 과연 이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구상도 밝히는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집권하자마자 일기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민 국경을 높이는 그 프로세스를 진행했죠. 보면 미국의 한 그림 한번 보십시오. 제조업 취업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제조업 취업자인데요. 보면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 2천만 명 가까이 제조업 취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면 1,200만 명대까지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고용 대비 제조업으로 보면 1980년대는 30% 가까이 됐고요. 전체 일하는 사람의 30% 10명 중에 3명이 제조업에 일했다면 지금 이게 8%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1명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걸 보시면 전체 고용 대비 제조업 비중이 그러니까 38까지 갔다가 지금은 8% 정도까지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 이제 서비스업이나 금융업이나 그런 쪽 많이 옮겨갔고 제조업 기반이 급격히 무너져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제조업을 다시 부흥하겠다. 조 바이든 시절부터 제조업 부흥을 계속 노리고 있는데 제조업을 부흥하려면 이번에 이제 우리 현대 그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그 노동자를 쫓겨난 걸 보면 미국 제조업 기반이 많이 무너져 있고 노동자들 숙련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일을 시켜도 그러니까 그 라인에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성실성이나 숙련도가 많이 떨어져서 이 임금 대비 높고요.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 그 경쟁이 많이 지금 국제 경쟁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사실 그동안 떠받쳐온 게 멕시코 노동자들이었는데 국경을 또 막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멕시코 노동자가 없으면 결국 인건비가 올라가고 더 이게 그 취약해질 텐데 트럼프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하는 거죠. 국경을 높이는 동시에 제조업 기반을 확정하려고 하면 그 해법 중에 하나가 결국 로봇으로 상당 부분 일자리를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게 트럼프의 구상입니다. 네. 뭐 인공지능도 그렇고 이제 로봇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다 미중 경쟁이란 말이 계속 따르고 네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전 세계 로봇 시장 보니까 2025년 현재 한 500억 달러 전 네네. 세계 그리고 2030년까지 이거 2배 이상 늘어나는 걸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역시 중국이 압도적으로 선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현황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지금 이제 중국의 최신 신규 로봇 설치량의 54%를 중국이 이미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중국이 로봇을 많이 만들기도 하고 중국이 자체적으로 로봇 소비가 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중국 자체 로봇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제조업 기반이 무너져 있는 데다가 로봇을 설치할 것도 마땅치 않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로봇 제조업도 떨어져 있는 상태, 로봇의 기술력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이 180만 대인데 이 미국의 4배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로봇이 뭐 이렇게까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올 거라 생각을 못했죠. 그리고 우리 로봇계 있죠. 그 보면 이제 이게 한 1억이 넘었는데 이 가격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시제품 중심의 기술 개발 중심이었다면 이제 로봇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양산 그리고 상용화 단계로 넘어서서 가격이 굉장히 싸지면서 이제 자동차보다 더 싼 가격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림 잠깐만 좀 볼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라는 게 보면 미국은 지금 이제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96 정도 되죠. 위에 한 7번째쯤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사실 노동 생산이 훨씬 더 떨어져 있는 나라죠. 저 밑에 한참 밑에 있죠. 네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지금 $55네요. 미국보다 사실은 더 떨어진 상태이고요. 미국도 사실은 한때 세계 최고의 노동 생산성을 보였던 나라가 지금 이제 많이 떨어져서 이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 보시면 아마존의 고용 인원인데요. 아마존도 사실 일찌감치 이 로봇을 많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아마존의 고용 인원이 한때 160만 명까지 갔다가 올해 기준으로 한 150만 명까지 줄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게 지금 아마존 그 물류센터에서 로봇이 움직이는 그 패턴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공장 완전히 그 지금 우리 쿠팡 노동자들 논란 있지만 아마존은 이미 이걸 다 로봇에게 맡겨가지고 네.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로봇이 지금 움직이면서 네, 이렇게 네, 그 맞습니다. 네. 이렇게 실어가지고 나르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보이지 않지만 저 아래에 그 지도가 있는 거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지도가 있어서 지도를 따라서 이제 그 로봇이 움직여서 물류를 다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이런 시스템이 계속되면 이제 아마존이 무려 160만 명을 고용했는데 그 고용인은 상당수가 지금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미 이제 이런 흐름이 빨리 진행이 됐었고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이 인수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그 로봇계잖아요. 이게 지금 $7만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억 원 정도 됐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 초기 단계라서 가격이 비쌌지.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로봇은 이게 1억이 아니라 한 뭐 1,000만 원 미만으로도 떨어질 거라고 하고요. 거의 비슷한 성능에. 그래서 이제 보면 중국의 요즘 뭐 그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 보면 이런 로봇이 한 1,000만 원, 700만 원 그 정도에 지금 이미 팔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카드 긁어서 개인이 살 수 있는 단계까지 내려와 있고요. 이게 이제 왼쪽이 중국의 유비테크에서 만드는 로봇인데 $16,000, 그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제 현대차 계열사인 거기 만드는 $16,000 정도 되는데 16만 달러 정도 되는데 10배. 가격이 10배 정도 되죠. 근데 이것도 올해 초 가격이고요. 지금 이제 이거 아직 그 대중에 시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급속도로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비테크 이 로봇은 지금 $4,500까지 떨어져서 이 정도면 뭐 크게 비싸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개인이 재미삼아 구매해 볼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테슬라에서 만드는 그 로봇인데 이것은 $3만 정도 되는데 이것도 아직 이제 팔진 않고 있지만 시판하면 $3만 정도까지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우리 돈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되려나요? 그 정도면 네. 가격은 알겠는데 이 친구들은 근데 뭐 하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지금 이제 막 나와 있지만 네, 지금 이제 역할이. 계속해서 기술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로봇만 해도 손가락이 5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지금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손가락 움직이는 거. 힘이라고 하는데 우리 손 안에는 관절. 수천만 개의 세포가 있고 이 세포들이 이 실시간으로 센서 작용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런 로봇들은 아직 손가락이 제대로 이제 그 센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게 이제 계란을 집어 올린다든가 빨래를 갠다든가 하니까 압력 그 감지가 잘 안 되는데 네. 지금 이미 이제 손가락이 2개에서 3개로 그다음에 5개로 되고 각각 센서들이 들어가서 이제 사람에 거의 준하는 그다음에 대체할 수 있는. 이 로봇들이 사실 이제 3천만 원이라고 하면 4천만 원이라고 하면 미국 노동자들 임금이 지금 한 8만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1억이 넘죠 평균이. 네네. 1억이 넘으면 이런 로봇을 하나 활용해서. 넣어가지고 1년 안에 사실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면 본전을 뽑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네. 놀라운 거는 지금 이제 중국 로봇은 벌써 이제 그 미국 로봇 대비 4분의 1 가격이고 미국이 아무리 제조업이 뛰어났다고 하지만 중국이 급속도로 따라잡아서 지금 뭐 그 거의 경쟁이 안 되는 그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지금 갈수록 가격도 싸지고 성능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현대차 공장에서도 지금 아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로봇을 지금 투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걸 이제 투입을 하면 로봇 하나가 1.5배 정도 그 생산성을 나타낸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 가격이 약간 높거나 비슷하다고 하면 사람 대신 로봇을 투입하면 이미 1년 안에 본전을 뽑고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 그런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그 네. AI 로봇을 약 3천만 대까지 해가지고 농사짓는 로봇, 네. 농사요. 농사도 짓고 막 딸기 농장 이런 거요. 청소도 하고 네. 이런 로봇 제조 공장에도 이미 투입된다고 하는데 이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피지컬 AI 시대가 오겠다. 피지컬 AI가 로봇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점점 더 한편으로 AI 로봇이 등장하게 되면은 인간의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 거고 네. 생산성은 높아지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생성형 AI를 지난 3년 동안 놀라운 충격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 대화형이니까 물어보고 답변하고 하는 그런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면 이제 에이전틱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비서 역할을 하는 단계까지 가고 있고요. 네. 그 단계는 이제 마지막 단계 피지컬 AI인데 기계 안에 이제 이게 들어간단 말이죠. 아까 이승환 앵커님 물어보신 것처럼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AI가 단순히 사람 닮은 로봇도 있겠지만 그동안 공장의 설비도 있잖아요. 모든 설비들이 다 AI가 들어가면 각각 이제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조절하고 생산성을 이 각각의 센서와 알아서 판단하는 그런 단계로 가기 때문에 네.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그런 로봇의 단계로 가고 이게 이제 우리의 모든 그 일상에 들어서게 될 거란 말이죠. 신호등에도 AI가 들어가고 뭐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모든 우리 보는 삶의 곳곳에 이제 AI가 들어가게 되면 네. 대표적인 자동차에도 AI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삶의 아주 깊숙한 곳까지 AI가 침투하게 된다. 센서와 카메라까지 해서 감각 기능을 갖춘 AI 그리고 실제 행동하는 AI, 사람 닮은 AI도 있지만 모든 그 집안 곳곳에 AI가 들어가고 작동하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AI가 요리도 하고 뭐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모든 것을 다 대신하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최선선에 있는 게 아까 사람 닮은 로봇이겠지만 네. 그것은 아주 일부일 것이고 이제 행동하는 AI 단계로 가게 된다는 거죠. 당장 뭐 우리나라도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고 그런데 이제는 네네. 이제 많이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좀 변화해야 되는데 당장 제조업 강국일수록 그 피지컬 AI 쪽으로 접목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들었는데 어떤 분야가 대표적으로 있습니까? 지금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아틀라스라는 로봇인데요. 보시면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결국 이제 핵심 머리에는 인텔과 엔비디아가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피지컬 AI라고 가더라도 결국 여기 다 엔비디아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가장 그 핵심 수요주가 될 거라고 하고 물론 기계 만드는 이제 현대 로템이나 현대 위아가 들어갈 것이고요. 당연히 삼성전기나 LG노텍 그다음 여기에도 결국 히토류 자석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그 관절이나 이런 이제 그 기계 부품들은 현대모비스나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게 다 자동차 부품하고 거의 같은 아, 그렇군요. 형식입니다. 그래서 네. 결국 이제 지금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로봇을 만드는 것처럼 현대차도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고 로봇 그 회사로 가려고 하는 거죠. 이 그림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제 전기차와 로봇을 보면 이 부품들이 액추에이터, 인버터, 드라이브 유닛, 배터리 셀, 그다음에 뭐 BMS라고 해서 배터리 매니지먼트, 충전, 그다음에 뭐 자이로나 뭐 이렇게 냉각 시스템 모든 부품들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과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네. 사실 전기차를 잘 만드는 회사가 로봇도 잘 만들 텐데 사실 세계에서 제일 전기차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또 중국이죠. 중국이고 회사로 보면 이제 테슬라 가장 큰데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여전히 마지막 남은 게 테슬라와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내줄 수 없다. 그래서 이 전기차와 로봇 시장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그런 강한 욕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문제라고 네. 봐지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부품이 강한 나라인데 예. 그러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양산 공장을 과연 로봇 양산 공장을 한국에 차릴까요? 한국에 차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미 미국 회사였고 미국 공장이 있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이제 네. 일종의 R&D 단계인데 마지막 단계인데 네. 하나는 결국 부가가치가 두 군데서 날 거야. 하나는 로봇을 생산하는 데서. 네. 두 번째로는 로봇을 이용해서 제조 공장을 극대화하는 어떤 두 가지 부분에서 부가가치가 날 텐데 네. 과연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또한 삼성의 그 로봇 회사는 LG의 로봇 회사는 한국에 로봇 공장을 차릴까요?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질문이신데요. 네, 이거 안 차리면 네.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는 길을 갈 텐데 제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거를 유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조건을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과연 네. 공장을 차릴까요? 안 차릴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지금 이미 있는 공장도 빠져나가고 있는 단계고 네네. 미국이 지금 계속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공장을 늘리는 단계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미국이 이 로봇에 욕심을 부리는 건 결국 핵심은 또 미국 혼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드웨어 공급망이라고 하죠. 공급망이 모두 중국에 종속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 이대로 가면 중국 에너지, 중국 태양광, 중국 로봇을 사서 써야 된다는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걸 독립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자체적으로 공급망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로봇을 다시 키워야 된다. 내년에 트럼프가 발령한다는 그 행정명령은 로봇의 모든 부품을 미국산을 쓰거나 중국산이 아닌 것을 쓰겠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공장도 미국에, 로봇 부품도 중국이 아닌 부품을 쓰겠다라는 거라서 사실 한국만 해도 중국 부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사업을 하려면 독자적으로 공급망을 만들거나 독자적으로 부품을 만들거나 중국이 아닌 뭐 베트남이나 자체적인 우리 제휴 협력 라인을 만들어서 미국에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 공장도 이미 미국에 있고요. 미국에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미국과 연계된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만 해도 현대차 자회사라고 하지만 거기서 나온 이익이나 매출이 미국에 잡히지 한국에 잡히진 않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본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고 해외에서 발생한 해외 자회사, 해외 공장들의 매출은 사실상 한국의 매출로 잡히지 않는, 한국의 GDP에 잡히지 않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AI 시대에 어디서부터 수익이 나는가? 네. 생성형 AI, 멀티모달, 그다음에 에이전트 AI부터 돈을 벌기 시작을 해서 결국 피지컬 AI에서 결국 마지막 돈을 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이 부산, 경남, 울산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제조업의 근간인데 거기서 결국은 우리가 현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공장이 와야 네. 그래야 우리가 일자리가 생기고 자동차 부품 회사도 살아날 수 있을 텐데 그걸 우리가 이뤄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이제 공장을 양산형으로 하려면 공장을 새로 증축을 할 텐데 이 기술력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이 또 강점을 갖는 분야가 제조업 기반이 좀 강하고 한국은 이미 현대차나 포스코나 그 제조업 라인들에서 산업용 로봇을 많이 썼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 그 피지컬 AI와 결합해서 이제 혁신 그 로봇으로 옮겨갈 거기 때문에 지금 로봇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건 하드웨어도 하드웨어지만 그 로봇의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사람은 수십만 년 동안 이 감각이 진화돼서 지금 사람의 그 인체 기관을 이룬 거잖아요. 근데 로봇은 이제 막 개발하고 있는데 그 반응의 데이터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서 이제 막 그 사람이 손가락 짚는 것들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을 입력해서 거꾸로 학습을 시키고 있는 단계인데 산업용 로봇의 그 데이터들을 한국에서 공장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양산형 공장을 만들려면 한국 공장을 만들고 한국 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조건을 걸고 한국 공장에 위치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지난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 네. 겨우겨우 막아내긴 했는데 결국 이제 우리 내부에서 문제는 그거잖아요. 투자도 거기서 하고 일자리도 다 가져가고 네. 수익금도 뭐 거의 착취 수준이죠. 미국에서 네. 다 가져간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 우리나라 땅 안에 남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걱정이 맞습니다. 일종의 공동화 형성처럼. 근데 어쨌든 로봇도 얘기가 나와서 미국과 협력하는 것까진 좋은데 결국은 그 안에서 다 미국 땅에서 해결되는 거면은 결국 우리한테 남는 게 또 뭐지? 뭐 도움이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 공장을 짓더라도 사실 그게 또 우리 다크 팩토리라고 하죠. 네. 네네. 지금 그 중국의 샤오미 스마트 팩토리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도 없고 조명도 없고 냉난방도 없는 완전히 아. 컴컴하게 불 꺼진 상태에서 24시간 기계가 돌아가는 그런 공장인 거죠. 근데 한국의 그 지금 LG에서도 그런 다크 팩토리 비슷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안전히 그 다크 팩토리를 조성하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이제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되고요.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앞으로 이제 고용이 없는 그 매출의 시대로 가게 되고 네. 사실 이게 이제 공장 어디 두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완전히 고용이 없는 시대에 어떻게 이제 이 부를 나눌 것인가의 또 문제도 중요하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 이 그림만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전체 오늘 이야기한 전체 그 내용을 종합한 건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맨 위에 구글과 빙, 아마존, 그다음에 애플이나 페이스북 등이 있고요. 중간에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들이 좀 있고, 엔비디아가 모든 그 이 로봇 산업의 이제 그 핵심 그 두뇌처럼 들어가고요. 사실 여기 보면 한국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맨 밑에 보면 이제 기아차나 현대차 정도가 있고 대부분 다 이게 빅테크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다크 팩토리에서 사실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고 AI와 기본적인 이제 기본 하드웨어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기회를 갖는 부분은
여전히 이제 그 설계와 데이터, 알고리즘 그런 쪽으로 좀 기회를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여전히 그래도 기회라면 미국 중심의 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협력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로봇에 승부를 거는데요. 과연 보스턴 다이내믹스 공장이 한국의 양산 공장을 만들어서 우리 자동차 부품 산업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로는 지난번 타다라는 것도 우리가 대타협을 이루지 못했는데 과연 다크 팩토리, 로봇이 공장에서 일하고 고용을 줄이는 그런 대타협을 한국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아마 피지컬 AI 시대에 우리가 닥치는 문제일 것이고 만약 고용조차 없게 된다면 그 생긴 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가야 될 험난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